안녕하세요. 하늘한빛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다들 건강하시죠? 저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봄인가 봐요. 개나리가 보이더니 이제 어느덧 벚꽃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 이 책의 프롤로그를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키워라. 먼저 이 책은 재테크서가 아니다. 제목 때문에 괜한 오해가 있을까 싶어 미리 밝혀둔다. 여기서 말하는 돈그릇은 돈이 아닌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뜻한다.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기회가 와도 이를 담을 수 없다. 행여 담더라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넘어지거나 깨지기 일쑤다. 특히 장사꾼에게 그릇은 절대적이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손님을 담고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매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3살 10평 매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내가 그릇에 가장 먼저 담은 건 돈이 아닌 사람이었다. 연 매출 120억 원을 내는 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고객, 직원, 매출, 시간을 담을 그릇이 준비돼야 비로소 돈이 고인다. 내 그릇에 사람을 담아야 돈이 따라오고 고객에 취해야 돈이 쫓아오는 것이다. 문제는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 배운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만약 이들에게 회사를 하나 차려보라고 하면 어떨까? 대부분 회사를? 내가? 어떻게? 라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가게를 내는 것은 작은 회사를 차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기획, 영업, 마케팅, 인사, 재무, 노무 등 경영과 관련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예로 마케팅만 봐도 그렇다. 사업주가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면 외주 마케팅 업체에게 끌려다녀야 한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 못하고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회사 인사팀마다 채용 기준이 있듯 사업주도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는 안목과 직원을 뽑는 기준이 있어야 비로소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열의 아홉이 이와 같이 잘되기 위한 과정은 생략하고 잘된 후만 생각한다. 장사가 잘되면 아파트 한 채를 사야지. 장사가 잘되면 매장을 하나 더 내야지 하는 식이다. 사람들이 잘되기 위한 과정을 외면하는 이유는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거나 밥을 떠먹여 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나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다.
장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연 매출 120억 원. 1분에 100그릇이 팔리는 칼국수는 어쩌면 새로운 도전을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시간에 대한 보답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급여 생활자가 아닌 사업 소득자가 돼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사업 소득자에 그쳐서도 안 된다. 365일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만 굴러가는 사업체라면 급여 생활자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주 100시간 노동하는 부자가 아니라 주 10시간만 일해도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 그릇은 빨리 채워진다. 큰 그릇을 채우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빨리 채워진 다른 사람의 작은 그릇을 보며 조급해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땅의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건투를 빌어본다. 공부한다고 모든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게 아니듯 창업한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상위권 성적에 들 자신이 없으면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야 하듯이 1000곳 중에 가게 중 5등 안에 들 자신이 없으면 장사를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럼에도 창업아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꼭 장사를 해야겠다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라. 첫째, 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야 하는가? 둘째,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셋째, 왜 이 자리여야 하는가? 넷째, 왜 이 아이템이어야 하는가? 다섯째, 1000곳 중에 가게 중 5등 안에 들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단 하나라도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내가 고객이라면 이 가게를 다시 오고 싶을까?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 실제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느냐다. 그리고 요즘 들어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누가 봐도 준비가 안 됐는데 젊은 패기나 자본력만 믿고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들을 만류할 뿐이다. 사실 장사 비법이라는 건 별다를 게 없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당연히 고객이다. 다른 사람들이 고객에게 무엇을 팔까라고 고민할 때 나는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숙고한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이라면 이 가게를 다시 오고 싶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또 오고 싶은 가게로 만드는 게 장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사 비법을 묻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신기하게도 돈 이야기만 한다. 분명 장사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 이상은 벌어야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만 한다. 이들에게 브랜드 파워, 매출보다 볼륨, 고객 창출, 선순환 사이클, 디테일의 힘, 직원 존중 등을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다. 돈을 담을 그릇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는 빵 만드는 기계를 사러 와서 기계 대신 빵 100개를 구입해 돌아가겠다는 것과 같다. 빵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빵을 100개, 1000개 생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 눈앞에 놓인 빵을 가져다 팔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정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평생 남이 만들어 놓은 빵을 떼다가 팔 수밖에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99%가 돈 버는 방법만 궁리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무기를 들고서 어떻게 승리하기를 바라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